오는 4월 10일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유권자들의 올바른 선택에 보탬이 되기 위해서 각 선거구별 후보자들 차례로 만나보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 동남을 선거구에 출마한 국민의힘 박은식 후보 만나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박은식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네. 이번 선거에 이제 출사표를 던지셨습니다. 출마하시게 된 이유가 있으실까요? 네, 제가 광주에서 1984년도에 태어나서 초중고를 졸업하고 서울에서 이제 한양의대 졸업하고 세브란스 병원에서 소화기 내과 의사를 하다가 광주가 발전이 너무 뒤처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 발전이 왜 뒤처졌느냐? 결국에는 일당만이 우리 광주의 정치 권력을 독점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권력을 견제하기 위해서는 직접적으로 출마하는 것 이외에는 방법이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출마하게 됐습니다. 네. 동남을 선거구에 출마를 하셨는데 동남을 이쪽이 가장 시급한 현안과 또 어떻게 좀 대책을 강구하고 계시는지도 궁금합니다. 네. 동남을은 여기 돌아보시면 아시겠지만 공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구도심이라고 하죠. 이 결국에는 경제를 발전을 시켜야만 이 모든 문제들이 해결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아마 나중에 지금 공약에 관련된 얘기도 나오겠지만 제가 가장 먼저 내세우는 핵심적인 공약은 무등산 케이블카입니다. 네. 무등산 케이블카는 무등산 밑에서 이제 노약자와 장애인들이 어떻게 보면은 우리 아름다운 경치를 즐길 수 있는 시설인데 저는 그 무등산 케이블카의 출발 지점을 충장로로부터 출발을 하려고 합니다. 네. 충장로에 지금 동부경찰서 나가는 자리라든지 우리 문화전당의 한비퉁에서 출발하게 만들어서 일단 사람이 모이게 만드는 겁니다. 네. 네. 지금은 어떤 사업을 해도 사람들이 모이지를 않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나가니까 공실들이 생기는 건데 일단 사람들을 모이게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어떤 소프트웨어를 집어넣을지는 나중에 이제 또 생각을 해보고 결정을 해야 될 일이겠죠.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우리 그 구도심을 살리고 경제를 살리는 그런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무등산 케이블카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결국에는 이 광주시의 관광 벨트를 크게 이렇게 만든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광주를 이제 관광하러 온다고 했을 때 사실 볼만한 게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대부분은 이제 광주 아시아 문화전당 앞에 와서 도청 쪽 보고 그리고 그 근처에 맛집 가고 끝나거나 아니면 양림동 가거나 아니면 동명동 가거나 이런 식으로 이제 끝내는 경우가 많은데 네. 이걸 하나로 잇는 겁니다. 양림동에 있는 그 예전에 선교사들이 묵었던 그런 곳들이 굉장히 아기자기하고 예쁘거든요. 네. 지금 전국적인 핫플에 있습니다. 네. 그쪽을 거기에다가도 사직동에다가도 이제 케이블카도 연결을 할 수 있고 충장로로 와가지고는 충장로는 아시다시피 뭐 아시아 문화전당 그리고 도청 그리고 맛집들 많이 있고요. 동명동하고도 예쁜 카페 거리도 연결이 돼 있고 네. 그리고 이거를 또 지산유원지는 제가 방금 말씀드린 국립현대미술관 분원을 유치하고 증심사도 얼마나 또 이제 절이 또 굉장히 예쁘고 그러거든요. 거기서 이제 무등산을 올라가는 그런 이제 5개의 벨트를 이렇게 완성을 하게 된다면 외부의 어떤 관광객들도 훨씬 많이 오고 한 1박 2일 정도의 일정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런 것들을 완성하게 된다면 정말 멋있는 광주 동남구가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네. 대표적인 공약도 되시겠지만 네네. 또 이외에도 어떠한 공약들이 있는지 몇 가지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네. 일단 우리 무등산 케이블카를 지금 양림동부터 해서 지금 지산유원지 그리고 무등산 증심사 그리고 이제 무등산 올라가는 그런 라인을 생각하고 있고 네. 우리 지금 지산유원지에 있는 신양파크 호텔이 지금 오랜 기간 동안 비어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자리에 국립현대미술관 분원 유치를 재추진할 겁니다. 예전에 네. 추진하다가 무산됐거든요. 네. 근데 제가 지산 이동 주민들 말 들어보니까 그걸 또 제일 바라시고 어떻게 보면은 그래야만 이제 좀 더 수준 높은 문화생활을 누릴 수 있는 그런 네. 기반도 조성이 되기 때문에 이것도 유치하려고 하고 그리고 코스트코와 이케아 이제 더 이상 정말 쇼핑하려고 저기 대전까지 왔다 갔다 하는 이런 일은 없어야겠죠. 네. 그리고 경마장 마사회 지금 계림동 그쪽에 계신 그분들의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계림동 그쪽에 있는 마사회 이전 공약도 이렇게 내세웠고 여기 보면은 주차 공간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상인들의 굉장히 많은 민원이 있어 왔는데요. 네, 네. 단순히 주차 타워만 세우고 끝나는 게 아니라 주차 타워에 식물원을 좀 도입을 해가지고 건물 외벽을 완전히 식물원처럼 이렇게 해서 도심의 미관을 해치지도 않는 상황에서 우리 그 주차장도 이렇게 같이 네. 건립을 하게 하고 그리고 우리 아시아 문화전당에 청년들이 전시할 수 있는 공간이 많이 부족합니다. 지역에 있는 청년들이 자기네 창조물들을 이렇게 전시할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네.
그쪽에 굉장히 많이 이렇게 오픈을 해가지고 지역의 청년 예술가들이 성장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마련을 할 거고, 그리고 파크 골프장이 요새 좀 유행이거든요. 네네. 예, 골프는 18호 그대로 다 하면은 장비도 많이 들고 좀 힘든데, 파크 골프장 간단하게 채 하나만 가지고도 이렇게 할 수가 있어서 네네. 그런 것도 좀 이제 성교동이라든지 이런 쪽에 그 화순 가까운 적경 지역에 그린벨트를 해제해서 그런 것도 좀 많이 지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그런 공약이 있는데요. 정률성 기념사업 반대입니다. 우리 국민의 피 같은 세금을 우리 국민을 피 흘리게 만든 공산주의자 정률성에게 기념사업으로 수백억을 쓰는 것, 이건 절대 말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제가 당선이 된다면 정말 온 힘을 다해서 이 사업을 반드시 중지시킬 것이고요. 우리 호남은 일제강점기 때 김성수와 송진우 같은 그런 호남의 인재들이 정말 호남인이 피땀 흘려 일군 그 부를 바탕으로 학교를 세우고, 그리고 기업을 세우고, 그리고 언론사를 세우고, 그리고 독립운동을 후원했습니다. 그리고 이승만과 함께 자유민주주의의 대한민국을 건국해냈습니다. 그런 기적을 만들어낸 우리 호남이었습니다. 그리고 산업화 시기에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기아자동차 공장, 그리고 금호타이어, 또 여수의 산업단지들, 정유산업, 그리고 광양제철소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산업들이 결국에는 아직도 지금 우리 산업을 떠받치고 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광주의 어르신께서 피땀 흘려 지킨 우리 민주주의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 5.18까지 이루어지는 이 정말 자랑스러운 역사의 과정을 저는 더욱더 강조하고 알릴 것이고요. 그런 우리 광주 정신과 비추어 봤을 때 정률성 기념사업, 이건 절대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정률성 기념사업을 끝까지 반대해서 성공을 시킬 거고요. 그리고 5.18 정신에 대한, 우리 광주 정신에 대한 헌법 전문에 대한 수록, 이것은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하고 우리 한동훈 위원장님께서도 방문하셨을 때 언급하셨던 내용이고, 저 박은식의 공약이기도 합니다. 우리 광주 정신을 향한 우리 국민의힘의 그 진정성을 절대 의심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요. 저희가 더 열심히 진정성이 있는 모습으로 다가서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굉장히 다양한 공약들 강구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지방자치단체의 안전 역량을 평가하는 행정안전부의 전국 지역 안전지수에 따르면요, 동구가 교통사고와 범죄가 4등급이 나타났고요. 네. 또 자살과 생활안전이 3등급으로 나타났습니다. 아무래도 좀 개선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네, 어떻게 네, 또 네. 대책을 먼저 강구하고 계신가요? 자살과 생활안전 등급은 일단 경제적인 상황이 좋아져야만 일단 해결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네, 네. 말씀드린 공약을 잘 충실히 이행해서 경제를 발전시켜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제 안전, 그리고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는요, 사실 좀 지금 최근에 파출소들이 많이 없어졌지 않습니까? 경찰 병력을 축소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의경도 줄어들었고, 의경도 완전히 폐지를 해버렸고요. 그래서 이제 자치경찰 이제 자율방범대를 이제 같이 해가지고 하고 계신데, 네. 이걸 최대한 더 확대를 해야 되는데,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나서서 하지만은 사실 이 분야의 전문가는 아니시기 때문에 조금 한계가 있습니다. 네. 열심히 해주시지만, 그래서 결국에는 경찰 병력을 경찰 병력이라고 표현하기 좀 그렇죠. 경찰 인력을 많이 더 투입을 해가지고 네. 하는 수밖에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런 부분에 제가 국회에 들어가게 된다면 많은 예산을 투입을 해서 네. 반드시 개선을 이뤄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경찰 인력을 많이 늘려야 한다라는 이런 답변을 주셨는데, 네. 동구하면 이제 충장로와 금남로 또한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네, 상권이 많이 무너졌다라는 네, 이런 네. 상인들의 우려가 있거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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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히나 네. 또 이제 복합 쇼핑몰까지 생겨버리면 네, 이 네. 상권이 더 되살아나기는 힘들 거다라는 네, 이런 우려도 네.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대안 가지고 계신가요? 저는 개인적으로 오히려 반대의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우리 다른 지역을 한번 생각을 해보죠. 서울, 대전, 대구, 부산, 그리고 뭐 광명, 고양, 작은 시까지 뭐 복합 쇼핑몰 다 들어와 있고 코스트코, 이케아 다 들어와 있습니다. 네. 그런데 그쪽에 있는 소상공인들이 다 망하시던가요? 아니거든요. 오히려 코스트코, 이케아, 복합 쇼핑몰 가는 소비자층과 금남로, 특히 4, 5가 주민분들이 많이 이렇게 반대를 하셔서 저한테도 많이 의견을 주셨는데, 네. 4, 5가를 찾는 소비자층이 완전히 다릅니다. 완전히 다르고요. 4, 5가의 약간 그 올드한 그 레트로 감성의 어떤 그런 점포들, 그런 것들은 또 그 나름대로의 뭔가를 개발을 하면은
또 이렇게 코스트코 가던 사람들이 거기 뭐 현대적이고 이제 해외 메이커들 이것만 보던 사람들이 와가지고 약간 올드하게 이제 상인들과 직접 이렇게 마주하면서 약간 올드한 패션들을 그런 것들을 그런 상품들을 사는 것도 굉장히 또 다른 재미가 될 수 있거든요. 서로 윈윈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나 이대로 가면은 젊은 층 인구들이 계속 빠져나가고 뭐 여러 복합 쇼핑몰이 들어오면서 생기는 그런 일자리들도 전혀 유치를 할 수가 없고 네. 그렇기 때문에 점점 상권은 점점 더 죽어가지 이 상태로 살아날 수는 없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들어올 수 있는 거 그리고 소비자가 원하는 건 다 들어와야 됩니다. 들어와야 소비자들 지갑도 열고 네. 그리고 일자리도 생기고 선순환이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거는 경제적으로도 경영학적으로도 밝혀져 있는 사실입니다. 주변에 큰 마트가 생기면은 상권이란 게 형성이 됩니다. 거기서 마트만 사고 마트에서 이용만 하고 가시는 분도 계시지만 네. 거기서 갔다가 지역에서 좀 호떡도 하나 좀 먹고 저기서 한번 돌아다니면서 추가적으로 더 소비를 하는 그런 경우가 이건 학술적으로도 밝혀져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너무 그렇게 이렇게 반대적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서로 상생할 수 있다. 그런 자신감을 가지고 우리 경제적인 어떤 유발을 잘 해낼 수 있는 그런 결정에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동구의 인구가 이제 2020년에는 10만 명을 넘어섰고요. 올해 2월 기준으로 10만 7천여 명이 이르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런 결과와는 또 반대로 행정안전부의 인구 감소 관심 지역으로 광주에서는 유일하게 동구가 선정이 돼 있단 말이죠. 네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장기적인 대책을 좀 세우고 계시나요? 기본적으로 원인을 생각을 해보면 광주시청 나갔죠. 그리고 도청 나갔죠. 네, 그랬기 때문에 지금 결국에는 인구가 유입되려고 하면 일단 일자리가 있어야 되고요. 네. 지금의 택지 개발을 예정하고 있는 학운동이라든지 이런 아파트 건축 그런 쪽들을 최대한 빨리 이루어지게 할 수 있도록 행정적으로 도움을 줘야 됩니다. 네. 네, 그거는 이제 국회의원 레벨에서 할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구청과 협업을 해서 네. 진행을 빨리빨리 진행을 해야 되는 거고 사실 동구가 예전에 인구가 많았을 때 북구 쪽에 떼어준 동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다시 조정을 해가지고 다시 가져와야 된다는 의견도 많이 있고 네. 아니면 동남을 지역구로 편입된 사직동, 박림동, 양림동, 백운동 이런 것들을 이참에 아주 그냥 다시 이렇게 합치자 뭐 이런 얘기도 많이 있는데 네. 여러 가지를 좀 놓고 의견을 좀 나눠봤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 광주 동구에 정말 광주 전남에 유이한 대학병원이 2개가 네. 밀집이 되어 있습니다. 네. 아시다시피 조선대병원, 전남대병원이죠. 이 두 어떻게 보면 거대 기업들이 증축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업의 확장을 생각하고 있는 거죠. 네. 전남대병원, 조선대병원 둘 다 증축을 하고 있는데 이거를 내과 의사인 제가 그 애로사항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증축을 행정적으로 이제 예산 타당성 평가라든지 이런 것들을 빨리 이렇게 통과시키게 해서 네. 증축을 하게 되면 병상이 늘어나고 직원들을 많이 뽑을 거 아닙니까? 네. 네, 그렇게 해서 인구를 계속 이렇게 늘려가고 해야죠. 이런 방안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이제 끝으로 지역민 여러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광주의 아들입니다. 네, 광주에서 초중고를 졸업하고 서울에서 이제 의사 생활을 하다가 다 접고 내려왔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서울에서 생활을 다 버리고 우리 광주가 발전되길 바라며 그리고 광주가 발전되면은 대한민국도 발전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접고 내려왔습니다. 저의 진정성을 알아주시길 바라고요. 저에게 많은 표를 주신다면 그 자체로 광주에 큰 변화가 될 수 있고 저의 동생 세대, 청년 세대들이 겁먹지 않고 자신의 정치적 의견을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광주에 큰 변화를 한번 만들어낼 수 있도록 우리 동구, 남구을 주민들께서 저를 많이 찍어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후보자님 오늘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